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30일에 시험 부동산 공법 해설 강의를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어차피 본 시험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시간 걸려서 해결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논점을 딱딱 잡아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동안에 수험 공부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치하에 말씀드리고요. 결과야 일단 합격자 발표가 나야 되니까 좀 기다려 보는 걸로 하고,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보고요. 결과가 안 좋다 너무 상심하지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긴 삶에서 보면 별거 아닌 일이니까요. 이번 시험 문제는 박스형이 13개 나왔어요. 저 박스형이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보면 박스에다가 법조문을 몇 개씩 넣어놓고 그 중에 한두 개 틀리게 하고 맞게 하는 건데, 정말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죠. 케이스 문제가 건축업에서 2문제,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가 18문제, 단답식으로 나온 게 7문제예요. 7문제. 그러니까 이 공법 공부를 앞으로 여러분 주변에 스스로 하시든지 누가 하라고 하든지 할 때에 절대로 공법은 머리 글자 따서 외운다든가 이래서 될 게 아니고, 정말 문장 중심으로 반복해서 계속 보고 전체 흐름을 봐놓는 공부를 하셔야지, 절대로 단답식으로 외워서 될 게 아닌 게 통계로 딱 나옵니다. 그래서 서술식 문제, 박스형 문제 이런 것들은 조문이 익숙하지 않으면 절대 못 풀어요. 난이도는 역대급이었다 이렇게 공법 선생님들 전부 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 문제가 12개가 나왔고 중급으로 볼 수 있는 게 10문제.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1, 2차 동시에 했다 그러면 요 정도는 다 맞춰야 된다. 요걸 맞히고 22개니까 55점. 그럼 상 중에 18문제가 상인데 보통 10문제 정도가 상으로 나오는데, 이번 시험은 18개 정도가 저희들 때 너무너무 지엽적인 부분도 나왔고요. 그래서 중하 부분을 다 잡고 나머지에서 이제 몇 개 더 찍으면 참 성공한 건데, 이번 시험에도 제가 몰라서 찍을 문제들은 부정적 표현들이 있으면 4개가 긍정적 표현이고 1개가 부정적 문이다, 답을 찍으라 했는데 그런 문제가 벌써 한 3개 정도 나왔지요. 그래서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볼 겁니다. 자, 41번 문제 보세요. 이런 문제들 보면 단답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전체를 반복해서 잘 봐놓으셔야 돼요. 광역도시계획, 제가 일단 이건 무조건 나온다고 수도 없이 얘기한 부분 틀린 거죠. 자, 올바른 건 제가 일일이 얘기할 필요 없고, 자, 틀린 걸 제가 설명해 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였을 때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한대요. 자, 공고를 장관이 하진 않거든. 그래서 만약에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광역계획권 지정한 지 3년이 가도록 승인 신청 없으면 국토교통부 장관 직접 짤 일이 있거든요. 국가계획이 관련되거나.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짰을 때는 관할 시도지사한테 수립된 걸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면 관할 시도지사가 일반 주민들한테 열람하게 하는 건데, 아니 광역도시계획이란 것은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계획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 전체를 통할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내용을 공고한다는 얘기는 전 국민이 다 보란 얘기거든요. 이건 전혀 관계없죠. 해당 지자체 주민들만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장관은 직접 공고할 필요가 없는데 공고하라고 답을 만드는 거, 이렇게 별거 아닌 문제거든요. 그래서 4번 틀렸죠. 그 다음에 자, 42번 문제는, 이것은 어떤 교과서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최상의, 이건 상중하가 아니고 문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문제인 게, 대통령령에 정하는 별표에 있는 내용을 우리 대한민국 어떤 교과서도 없는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는 것은 난이도 조절해서 합격자를 아마 숫자 조절하려고 하는 의도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기반시설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것도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정말 찍는 건데, 정답은 농수산물 집화장은 녹관농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설치할 때만 유발시설이 제외되거든요.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은 설치를 해줘야 돼요.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나오기는 힘든 문제고 나와서는 안 될 문제였다. 그래서 이건 틀려도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일단 국토개혁법에서 12개 중에 3문제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래도 평이했거든. 1장, 2장은 평이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하 레벨의 문제죠. 하. 자, 제가 이번에 용도지구 꼭 하나 나온다. 개념을 물어볼 거다. 개념 물어보든지 아니면 행위제한 물어보든지. 작년에는 세분되는 걸 물어봤으니까. 자, 예를 들어 공업, 유통, 물류 기능 중심으로 개발 정비한다. 용도지구. 개발 진흥지구잖아요. 개발. 산업, 유통, 개발. 주거 개발도 아니고 복합도 아니고 관광형 특정 개발 아니고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 이거는 거의 준업 문제로 봐야죠. 자, 그 다음 44번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인데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시험에서. 어쨌든 나오니까. 자, 틀린 것을 골라라 할 때 잘 보세요. 다 아는 얘기. 이게 너무 쉬운 문제라 4번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부처장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심의 거치지 않고 안전보장상 기밀이 있다 없다 판단은 국토교통부에서 할 수 없는 거죠. 국방부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서 요청 오면 안전보장 기밀을 요구한다. 그러면 협의심의를 생략한다고 숱하게 배웠단 말이에요. 숱하게. 따라서 요청이 없어도 생략한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정답이 그 표현 속에 문장 속에 들어가 있어요. 저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공법은. 그래서 이런 것들 표현이 어색하잖아요. 저런 표현들은 나머지 집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반복을 숱하게 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진짜 이 부분들은 다 알아야 될 내용들이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게 쉬웠다. 이런 것들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청문. 제가 이거를 한 5년 전에 나오고 안 나온 지 좀 됐다. 그 다음에 이번 감정평가사 시험에 이걸 냈다 하면서 이건 반드시 나온다. 계도실이라고도 얘기했는데 이것도 틀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상하죠. 청문 나오면 계도실이라고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그 다음에 실시계 인가 취소, 2가지가 청문 대상이다. 모두 골라라. 이렇게 기억하고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55점 정도 나와서 공법에서 민폐를 안 끼친다는 것. 그래서 이런 걸 맞춰줘야 돼요. 제가 작년에 분석을 하면서 주택법에서 청문 나왔기 때문에 국토법에서 나올 순서라고 얘기까지 했죠. 이번에. 그 다음 46번이 뭐 예상치도 않았다라는 사람들은 인터넷 글 올라오는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솔직히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이번 시험 나온다고 1000번을 얘기한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으로 내가 말 만들어서까지도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자연취락지구 안에 4층 이하 조례 고려하지 마라. 얼마나 많이 풀어본 문제입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2종 건생, 2종 건생 중에 휴 1 단란 안마 제외하고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빼고 그 다음에 동물들 운동시켜서 창고에 넣어서 삐딱한 놈 교정해서 방발이.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지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동식물 관련 시설, 도축장 지을 수 있고 1종 건생 마을회관, 한의원 1종 건생, 이게 다 1종 건생이거든. 그러니까 장례시설은 없단 말이야. 앞만 봐도. 그래서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시험에 꼭 나오니까 꼭 외워놓으라고 한 게 통째로 그대로 출제가 된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런 거는 틀리면 절대로 점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반가워요. 문제 풀 때 연습한 것 하나도 안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동식물, 동물들 운동시켜서 창고에 넣어서 삐딱한 놈 교정 군사시설 얘기한 거거든요. 동식물 관련 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그 다음에 방송통신 발전시설, 단독주택, 1종, 2종 건생. 이건 지을 수 있다. 4층 이하.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은 공동군대의 일반적 예상을 벗어나서 공동구를 설치하는 지역을 모두 골랐는데 200초과하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우리가 이제 정비구역은 확실히 알고 있고 도청 이전 신도시 이 2개는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니언하고 리얼 들어간 걸 한번 찾아보면
연. 이렇게. 그러면 얘는 빠져나가고 이 셋 중에 찍으라는 얘기거든요. 산업도 안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워낙 공동구를 대체를 많이 하니까 허를 찌른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등을 모두 골라봐라 하면 정답은 기역, 니은, 리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시개발구역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공동구라도 어려운 문제, 상으로 봐야 상.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이거 이번 시험에도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 볼까요? 틀린 것. 자, 보세요. 4번 보세요. 시장 군수는 숱하게 연습한 것. 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높은 사람이니까 도지사하고 협의한대잖아요. 협의. 그러면 시장 군수가 주어로 기본계획 짜면 도지사에게 승인받을 때 도지사가 승인 전에 관련 부처하고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시장 군수가 왜 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 도지사하고 협의를 합니까? 도지사에게 승인 받죠. 이런 게 정답입니다. 정답. 그러니까 8개 중에서 현재까지 2개는 틀리고 남이 다 맞아야죠. 그 다음에 입주기재 최소구역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이렇게. 기역의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는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그 주변 지역의 전부 일부를 입주기재, 이거는 우리가 숱하게 본 내용 지정할 수 있고, 자, 부설 주차장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을 한번 보세요. 문장이 얼마나 어설프냐면, 주차장 설치 기준, 이거는 뭐 늘상 아는 거잖아요. 완화하고 적용 배제하고.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의지하고 있는 경우는 국토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기재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여러분요, 국토법은 용도 지역은 다른 법에 따라서 뭐 의제가 되는 경우 있지만 입지기재 최소구역 구역은 없어. 그런 게. 따라서 입지기재 최소구역 지정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 문장이 어설프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확실하게 우리가 아는 것이고, 확실히. 그 다음에 기억, 니은은 우리가 확실히 알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정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맞아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50분 보면 개발행위 허가 기준. 자,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그 기준도 이제 시행령 별표, 그 정말 지엽적인 내용이라 잘 안 보는 내용인데 보세요. 내가 건물 짓겠다고, 공작물 설치하겠다고, 형질 변경한다고 허가 신청 들어갔을 때 허가권자 군수, 시장 군수가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허가할까 말까 기준 중에 허가 기준. 자금 조달 계획이 목적 사업 실행에 적합하도록 선. 자, 건물 짓는데 이 사람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허가 기준이 될 수는 없잖아요. 산을 형질 변경할 때 이 사람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자금 조달할 수 있는지, 그거는 허가 기준에 전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는 건 상식이죠, 상식. 따라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정답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워낙에 맞는 말이고요. 이런 것들은 침착하게 봐야 되는데 당황을 하니까 잘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것. 자, 51번에 성장관리 방안, 옳은 것. 자, 옳은 것. 우리가 성장관리 방안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성장이 된 곳은 수립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지요. 자, 특히 성장관리 방안 짤 때 반드시 포함할 것 2개 외워놓으라고 그랬거든요.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 방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지구단위계획 3번, 5번하고 똑같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자, 시가와 용도 지역은 성장관리 방안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고, 맞죠? 유보용도하고 보존용도일 때, 즉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누누이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조례로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 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 방안 수립하는 경우는 50% 보면서 건표를 정할 수 있는데, 자, 기억만 빼면 돼요. 기억. 그러니까 기억 틀리고 빼고 니은이 맞다만 딱 알면 정답이 되는데, 이게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읽었던 거라.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놓고. 자, 그 다음 52번 보세요. 준업문제잖아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200 초과하는 신축, 증축할 때 돈을 내야 된다고 할 때 200제곱미터 빈칸용 문제, 준업문제죠. 따라서 여기까지 12개 중에 1장에서는 3문제를 저는 예상을 합니다. 3문제는 손을 떼지 않고 틀려도 괜찮고 나머지는 맞춰주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 다음
2장의 도시개발법이요, 문제가 우리 합격단에서 연습 많이 한 문제들이고 4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볼까요? 실시계획, 틀린 것은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 포함한다고 숱한 얘기를 했고,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면 아래 끝을 시도 대도시 의견 들어서 작성해야 되고, 실시계획 작성하면 지정권자한테 인가받고, 이렇게. 자, 4번 보세요. 4번. 고시된 실시계획 내용 중에, 이건 새로 짰다는 얘기거든.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는 사항이, 자,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면 종전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우선한다. 자, 옛날에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이 있고 새로이 실시계획을 만들었다. 서로 저촉된다. 옛날 것이 우선할까요? 새로 만들어진 게 우선할까요? 새로 만들어진 게 우선한다는 것은 공법의 기본 이치거든요. 과거법보다 과거법이 있고 새로 신법을 만들었으면 신법에 따라가야 되거든. 그 종전에 결정한 것이 우선하여 적용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53번도 주는 문제입니다. 자, 54번도 볼까요? 환지방식 틀린 것은, 자, 여기서 이 4개는 우리가 아는 거고, 그래서 5번을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지정권자가, 자, 예를 들어 지정권자는 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자체면 소유자 동의 얻을 필요가 없다. 원래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짤 때 면적의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 동의 얻는데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할 때는 특정인에게 유불리하게 환지 처분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동의 얻을 필요 없다라고 숱하게 얘기한 거죠. 채비지 용도로 시행자는 예정지가 지정되면 그 비용을 충당하려고 미리 처분할 수도 있다. 미리 처분, 채비지. 그럼요. 숱하게 나온 얘기.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끝날 때 다 소멸한다. 얼마나 쉬운 내용들입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했자, 지방자치단체는요, 정관이란 말 쓰면 안 되죠. 조합이 정관. 자, 토지 소유자들이 나오면 규약, 국가나 지자체는 시행 규정을, 이게 교정이 아니고 규정이라고 오타난 겁니다. 시행 규정을 작성하는 거고, 요 오타는 시험에 오타가 아니고 우리가 입력할 때 오타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 만약에 시험 출제를 이렇게 내면, 교정으로 냈으면 이것도 틀린 정답 됩니다만, 원래 시험에는 시행 규정이라고 된 걸 우리가 입력할 때 교정으로 잘못 쓴 겁니다. 그래서 시행 규정을 작성하는 거 맞고, 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계획 내용 중에 종전 토지에 합필 분필로 환지 명세가 변경될 때는 변경인가를 안 받는 경미한 변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5번을 다 몰라도 찾아 나가면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문제. 그래서 지분들이 쉬우니까. 조합, 이거 100% 예상을 했죠.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재밌는 건데, 옳은 거잖아요. 그럼 4개 틀렸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해야죠. 미성년자는 여러분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숱하게 했는데 왜 없나고.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죠. 조합원의 결격사유는 없다고. 조합원은 보유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가짐으로 공유토지라면 공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그러면 안 되죠. 땅을 300평을 A, B, C 셋 3분의 1씩 공유하고 있으면 공유자별로 의결권 주면 안 되잖아요. 대표 공유자 한 명만 의결권을 주기 때문에 공유자별로 이러면 안 되죠. 자, 조합원 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시행자 될 수 있다라고 3,000번 얘기해요. 3,000번. 조합원 환지 방식만 한다고. 답은 쉽게 나오죠. 조합 설립인가 면적의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 바꾸면 돼요. 자,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다면 이후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했다. 그러면 철회한 사람은 동의자 수에 제외된다라고 했죠. 따라서 이것도 30초 만에 푸는 문제. 자, 해제. 이 개발구역의 해제를 틀렸다. 박스 문제라고. 아니죠. 말도 안 되죠. 제가 칠판에 정리를 하면서 참 개발구역의 해제 사유 숱하게 했는데,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지정을 먼저 하고 개발계획 짠다.
그러면 다음날 해제된 것을 본다 해놓고 개발구역 지정고시 있는 날부터 2년 된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 고시 안 하면 그 2년 된 날 다음날, 2년 된 날 다음날 풀리는데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5년으로 한다. 여기도 330만 이상인데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5년 들어가야죠. 5년. 얼떨결에. 그러면 요 밑에 그 5년만 찾으면 셋 중에 하나구만.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을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3년 된 날까지 실시계 인가 신청 안 하면 3년 된 날 다음 날 풀린다. 그래서 제가 실시계획에 인가 신청 나오면 다 3년이다.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짠다 그러면 2년이고 330만 넘어가면 5년이다 하면서 이 부분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문제라고 숱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춰줘야죠. 자, 총회 의결사항 중에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것, 이 유명한 정개환 아닙니까?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신할 수 없는 게 정관의 수립 변경, 개발계획, 그 다음에 환지 예정지는 전혀 아니죠. 환지계획 수립, 그 다음에 임원의 선임, 임원, 조합의 합병 해산, 합병. 이 정개환, 조합장 뽑고 조합 날려버리고 이 5가지는 반드시 총회에서만 해야 된다라고 했지요. 따라서 예정지하고는 아무 관계없죠. 정관, 개발계획, 임원의 선임, 합병 해산, 그 4가지는 총회에서만 결정을 하죠. 나머지는 대의원에서 할 수, 그러니까 대의원에서 할 수 없는 게 4가지, 있는 건 요놈. 그래서 4번이 정답. 그래서 요 5개 외워놓은 거죠. 그대로 나왔잖아요. 자, 요것들은 이제 비용 부담이 조금 많이 어렵죠. 이건 뭐 우리가 대처할 수 없는 걸 냈으니까 상 중에서도 이런 걸 극상이다, 상이라고 하는 좋은 의미지만 출제되지 않아야 할 부분들을 이런 걸 내지 않으면요, 공법에서 너무 점수가 과하게 나오기 때문에 합격자가 정말 10만 명씩 나와버려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의도하고 이런 걸 낸 것 같아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니면 개발구역의 통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까지 끝내야 되고,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할 때 전기시설, 지중설로 땅 밑으로 고압선 깐다는 얘기지. 그러면 요청한 사업 시행자는 비용을 3분의 1, 그 다음에 전기 공급자는 3분의 2 비율로 설치비를 부담하는데 2분의 1, 이건 뭐 영역을 벗어난 거죠. 그 다음에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시도에다가 비용의 일부, 전부를 부담시키면 안 되잖아요.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만 맞고 니언디가 틀렸는데 이런 문제는 틀려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 문제를 한번 재미있는 문제 한번 볼게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정비계획 위반할 때, 자, 정비계획 위반해서 구역 지정하잖아요. 재개발한다고 구역 지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사 확인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우리가 그걸 다 어떻게 외워요? 그런데 봐봐요. 구역 지정하려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구역 지정하려고. 그런데 관계 중앙부처 장관의 의견 듣는 게 조사할 내용에 해당하지 않지요. 구역 지정할 때나 관련 부처하고 협의하든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정비계획 짤 때는 시장, 이게 정비계획은 특별시하고 광역시에는요, 구청장 등이 짜는 거예요.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 그러면 이 조사를 다 해서 구역 지정하겠다는 얘기인데 관련 부처하고 의견 듣는 게 조사할 내용하고 아무 관계없죠. 의견은 나중에 들어야 되죠. 나중에 구역 지정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정비사업의 흐름을 보고 맥을 봐야 되는데 실력이 워낙 짱짱하고 냉철하게 풀지 않으면 이런 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무지하게 어려운 문제 될 수도 있고, 조금 왜 이게 들어가 해서 풀 수도 있다 하는 것. 나머지 것들은 다 조사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해서, 자, 여기서 우리 한 재미난 거 볼게요. 틀린 것. 정비사 공사 끝났다. 준공인가 떨어져 가지고 공사 끝났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조합도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했는데 조합 해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일단 얘는 너무 쉬우니까 틀렸고, 틀린 걸 골라라 했으니까 정비사업에, 그럼 일단 니은은 들어가야 되니까 니은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니은은. 자, 그 다음에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부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분양 처분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파트 새로 지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대지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없더라도, 아니, 이전에서 분양 등기가 없는데 무슨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냐고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 할 수 있다고 됐잖아요. 아니, 새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지었으면 내 명의로 등기가 떨어져야 담보 설정하고 돈을 빌리고 할 텐데, 등기가 없더라도 저당권 등을 등기할 수 있다? 이게 말이요, 막걸리요,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 두 개는 확실히 틀렸으니까 다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문제도 특히 니은 같은 거, 이거 니은은 뭐 말도 안 되게 쉬운 얘기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재개발, 재건축에서 제가 조합 설립하고 할 때 동의 받는 것은 이건 100% 나오기 때문에 정리하라고 그랬는데, 자, 가로 속에 들어갈 문제로 만들었죠. 재개발 추진위원회 나오는 순간 가로 2개 나오면 1, 2, 3, 4 이렇게 풀으라고 집어봤어요. 읽을 필요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재개발 나오면 어차피 이런 스타일이니까. 그 다음에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할 때 단지가 아닌 지역이 나오는 순간 손가락 4개 펼쳐라 얘기했죠. 그래서 한 개씩만 꺾으면 된다.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의 3분의 2 동의 얻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틀리면 점수 절대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평소에 늘상 한 연습한 대로만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으로 틀린 것은 거의 뭐 예상한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틀린 건데, 이거 지금 이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 같은데 1번부터 2번, 3번, 4번은 그래도 읽다 보면 다 우리가 눈에 본 건데 5번 보세요. 이게 또 좀 어려운 건데, 조합이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를 요청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선 인수한다? 아니지요. 조합에서 동네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특히 재개발 임대주택 짓는데 굳이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법조문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에 얘들이 우선 인수한다라고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틀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 문제도 좀 찍는 문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위에 지문들은 쉽습니다만은. 자, 63번은 주민대표회의는 대처를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재개발, 재건축할 때. 그런데 5번 한번 틀린 건데 5번 한번 보세요. 제가 그래서 찍어야 될 문제가 나오는데 모르겠다 다 긍정문인데 하나가 부정문 나온다, 거의 찍으시라고 얘기했거든요. 보세요. 5번 상가 세입자는 사업 시행자가 건축물 철거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 규정을 정할 때 의견 제시할 수 없다. 말이 돼요? 상가 세입자들 철거되고 퇴거될 텐데 의견 제출할 수 있어야죠. 상가 세입자들도 보호되거든요. 관리처분계획 정할 때 세입자 보상하기 위한 권리명세 평가이기 관리처분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의견 제출을 못해요? 자, 상가 세입자 의견 제시할 수 없다라고 억지로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거든, 사실은요. 이걸 뭐 어떻게 다 외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지만 답 5번이고. 자, 이 문제는 말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사업 시행계획서, 이것도 재건축이에요. 재개발도 아니고 사업 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했는데, 그것도 그 대통령령이 정한 박스에 정한 내용 중에서도 가로치고 나온 진짜 예외 사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재건축할 때는 임대주택의 건설 계획은 시행계획서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1:1 재건축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1000세대 아파트면 1000세대 아파트 그대로 짓는 거예요. 용적률이 완화됐을 때 임대주택을 짓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주택의 건설 계획에 대한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정말 지엽적인 내용의 최상의 문제인데, 수준이 높아서 상이 아니고 풀 수 없는 문제로 냈다, 이 말입니다. 자, 주택상환사채, 이건 뭐 말도 안 틀리면 안 되죠. 쉬운 문제죠. 이지한 문제죠. 등록사업자가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효력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했는데 경우에는 애도 상실한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등록업자는 보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등록이 말소됐다 하더라도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건 답을 쉬운 문제 줬죠. 자, 용어도 뭐 옳은 건데 일단 다중생활시설은 5다 노기 다중생활 준주택에 해당하지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받아 건설되는 전용면이 84 이하 주택은 국민주택이죠. 당연히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으로 자금 지원으로 건설되거나 또는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지었는 호당 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그러니까 얘가 딱 정확하다. 간선시설은 표현이 도로, 상하수, 전기, 가스 등의 통신시설 등의 단지 안에 이런 기간시설을, 이건 기간시설을 단지 밖에 동종의 기간시설에 서로 연결하는 시설이 간선시설이다라고 해야 돼요. 그런 말, 문장이 잘못됐잖아요. 복리시설은, 방법은 부대시설, 방범시설은, 설비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복리시설. 그래서 이거는 답이 2번에서 나왔으니까 얼른 풀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리모델링 꼭 나온다고 그랬죠. 나온다고. 자, 볼까요? 답은 잘 모르겠는데, 자, 수직 증축을 할 때 12층짜리다. 당연히 14층 이하니까 2개 층까지 가능하고, 오늘 오타 난 겁니다. 층입니다. 층이 아니고. 자, 증축형 리모델 할 때 당연히 안전진단 통과해야 되고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 하려면 전원 동의어야 되고. 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리모델링 주택 조합을 만들어서 리모델 한다. 그러면 한 동만 하기로 조합 만들었으면 구분소유자 75% 동의 얻으면 되고, 단지 전체 하려고 조합 만들었다. 동별 50%, 전체 75%. 입주자 대표회의 이름으로 할 때는 전원 동의 얻어야 된다. 자, 리모델링 하려면 시군구 허가 꼭 받는다. 신고도 아니다. 허가 받는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평이한 지문 속에 그 다음에 권리변동계획에 하나 넣어놓은 거거든요. 사업비에 관한 사항도 권리변동계획에 포함돼야 되는데, 자, 보세요. 전부 다 긍정적 표현이고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몰라서 찍을 때도 이렇게 찍어야 되거든요. 법조문은, 공법은 절대로 판례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정 법조문만 내기 때문에 없다, 안 된다 이런 표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나오면 거의 틀렸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 풀 때 생각이 안 나죠. 사업자, 옳은 것. LH가 연간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 시행할 때 등록할 필요 없죠.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은 등록할 필요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구성원 주택 건설할 때 등록 사업자와 세대수가 늘어난다면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당연히 있어야죠. 그 다음에 주택건설 시공을 할 수 있는 등록 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건설한 실적이 있다면 300세대 이상 실적, 6층 이상 지은 실적이 있으면 6층 이상을 지어도 되거든요. 따라 7층짜리도 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 니은만 정확하게 알아. 기억, 니은, 디귿, 디귿. 300세대 이상 지은 실적이 있으면 6층짜리 지을 수 있는데 이것이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옳은 걸 고르니까 몰라도 풀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몰라도 푸네요. 이 두 개는 확실히 아니까. 기억, 니은은 확실히 틀렸으니까 기억, 니은 들어간 거면 다 빼고 나면 정답은 나올 수밖에 없네요. 나올 수밖에. 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되게 쉬운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LH는 등록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세대수 증가하는 리모델 할 때 등록업자 공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개만 알면 답은 풀리네요. 자, 이게 이 주택법에서 주는 문제. 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인가 받은 경우에 교체 신규 가입 안 된다. 예외로 된다. 그 예외 사유잖아요. 사망으로 결혼 생겼다. 무자격자 판명됐다. 추가 모집 승인받았다. 조합원이 탈퇴를 해서, 근데 예정 세대수의 50%가 안 된다라고 해야 돼요. 50%, 60%가 50%. 주는 문제죠. 탈퇴를 했다. 300세대 있는데 150세대 모았는데 150명. 그 중에 50명 탈퇴했다. 50%안 되잖아요. 추가 모집할 수 있다. 50%. 자, 그 다음에 감리자. 이건 전혀 교과서도 없는 내용이거든요. 옳은 것을, 감리자, 주택 감리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기억이 2년이 아니고 1년인데 이걸 틀리게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거의 뭐 틀리라고 주는 문제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틀려도 관계 없는 문제가 앞으로도 나와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중개업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감리가. 자,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주택법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당연히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공급계획서 첨부하여 승인권자 제출, 이거는 아주 평이한 지문이고,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할 때, 이게 표본 설계도서 짓는 건데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간다는 걸 바꿔놓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틀린 게 니언인데 뭐 이건 조금 어려운, 그 니언 빼고 기억하고 디귿은 지방공사는 뭐 승인 안 받아도 되니까, 그래서 기억하고 니언은 디귿인데, 니언에서 저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박스형 문제가 참 어렵다는 거 사실은요. 건축협정은 이건 뭐 제가 좀 이게 찍어야 될 내용인데, 지금 옳은 건데 여기서 4개하고 5번 먼저 볼게요. 당연한 것 같아요. 건축협정에서 대지 소유자 간의 협정을 체결했다, 용적 요소를 막 같이 쓰게.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에 협정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협정 체결자로부터 이전받은 자도 협정에 따른다. 당연히 A하고 B가 협정을 체결했고, A도 대지 소유자, B도 대지 소유자, 그리고 그 이후에 B로부터 갑이라는 사람이 협정 체결자인 B로부터 갑이 양수를 이전받았다. 그러면 이 지위를 그대로 갑도 의무를 져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거든 지금요. 이게 맞는 얘기인데, 나머지는 뭐 다 틀렸는데 얘기는 한번 해볼 텐데 뭐 이렇게까지 나오겠습니까만은, 앞으로 해당 지역 토지 건축물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면, 전원 속에는, 소유자 전원 속에는 지상권자 포함되거든요. 지상권자가 반대하는 경우도 협정 체결 안 돼요. 지상권자 건물 소유자니까. 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2 이상 시군구에 걸쳤다. 그런데 관할 시도지사한테 협정 인가를 받으라, 후 시도지사가 누군지 특정도 안 됐잖아요. 이럴 때는 그 과반이 속하는 그 땅의 시군구에다가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뭐 규격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 다음에 협정 체결자나 인가받은 협정을 변경할 때는 과반 동의를 받아서 협정 인가하고 신고한다. 자, 인가받은 걸 변경할 때도 인가를 받아야지 왜 신고합니까? 협정 체결을 폐지할 때는 전원이 아니고 과반 동의 얻어서 인가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예상 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건축법에서 예상 외의 문제를 많이 냈습니다, 사실은. 여기 바로 이 문제도. 그 다음에 이건 주는 문제죠. 조경. 2000제곱미터 대지에 건축할 때 조경 조치를 하는 거, 조경을 하는 걸 찾으라는 거. 그러면 자, 지금 대지가 2000이거든요. 그러면 공장 같은 경우 5천이 안 되는 땅이니까 조경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 들고 뛰는 거 조경할 필요 없고, 녹지 지역 조경할 필요 없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축사 개 돼지 키우는데 조경할 이유가 없지요. 물류시설은 1500이 안 되면 조경 안 해도 되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제외하고 주거상업지역은 조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주는 거. 자, 그 다음에 건축법 용어, 이것도 주는 문제. 그래도 7문제 중에 3문제 정도는 주는 문제 줍니다. 건축물 이전할 때 이전도 건축에 해당하는 건 맞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니까. 그러면 실제 시험에는 답 찾고 바로 넘어가면 되지만 오늘은 이제 해설이니까 한번 볼게요. 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 이고가 아니고 이거나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자 32층인데 높이가 100m다. 고층 건축물이 이냐 아니냐 숱하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거나니까 고층 건축물이죠.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천지지변 재해로 멸실됐을 때 정정 규모보다 연면적 합계 늘려서 짓는다. 이건 신축이 신축. 내력비 해체해서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자, 이전은 해체하지 아니하고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이 내력벽을 증설하여 건축물이 이제 늘린다. 이거는 증축이 되는 거예요. 증축. 따라서 이런 문제는 주는 문제였고요. 자, 이 75번하고 76번 문제를 케이스식으로 냈는데, 제가 이거 얘기할 때마다 케이스식 A 광역식 B구라고 얘기한 그대로 출제가 됐잖아요. 자, A도 B군 할 때, 자, 지금 한번 잠깐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문제를 보면 A도 B군에서 자 이때는 A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라는 거 감안하셔야 돼요. 숙박시설로 사용 승인 바닥 면적 합계 3,000 건축물 용도를 변경한다. 틀린 것은 볼까요? 용도 변경은 자, 산, 전, 문, 영, 교, 건, 주, 그 밖의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군, 일단 대가리만 써도 됩니다만 전기통신, 문화 및 집회, 영업, 교정 및 교육 및 복지시설군, 근린생활, 주거 업무, 그 밖에. 자, 이것이 9개의 시설군으로 분류해 놓고 밑에서 위로 갈 때 허가받고 위에서 밑으로 가면 신고하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자, 숙박시설, 판원수기, 영업시설군이죠. 판매, 운동,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자, 지금 판원수기 여기 들어갔다는. 자, 그럼 볼까요? 의료시설로 용도 변경할 때. 자, 의료시설은 교육복지, 의, 교, 노, 수, 야. 자, 숙박시설을 의료시설로 가니까 밑으로 가네 신고. 오케이. 종교시설. 자, 종교는 문화집회시설. 문화집회, 종교, 위락, 관광, 문정위관. 이게 위로 가니까 얘는 허가. 이렇게. 이 두 개만 정리돼도 이게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복수용도로 용도 변경 신청할 때 가능하다, 허용할 수 있다는 걸 숱하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A 도지사는 3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B 군수의 용도 변경 허가, 건축 허가를 A 도지사가 B 군수한테 너 허가, 용도 변경 허가, 건축 허가 하지 말라고 제안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 4개 나왔는데 3번 모른단 말이에요. 갑이 바닥 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 시설로 변경할 때는 사용 승인 받지 않아도 사용 승인의 예외는 500제곱미터가 안 될 때만 인정을 받거든요. 근데 1000이니까 사용 승인 받아야 돼요. 그래서 100제곱미터 이상 용도 변경 허가나 신고 대상이면 새로운 용도를 쓸 때 원래는 기본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는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 안 되면 용도 변경할 때 사용 승인 받지 않아도 된다. 500인데 이건 1000으로 만들어 10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예외가 다르게 기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체크하고 5번 체크해내면 그 다음에 답은 조금 찾을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자, 76번. A광역시 B구에서 이렇게 나오면 항상 B구청장이 허가권자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20층짜리 연면적 5만. 그러면 21층도 아니고 10만도 아니니까 구청장한테 가야 돼요. 허가 대상 건축물 신축한다. 틀린 것은, 그러니까 이런 걸 수업 시간에 A광역시 B구라고 숱하게 연습을 해보지 않으면 정말 당황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은 단답식으로 단순하게 머리끌다 따서 외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결될 과목이 아니라는 건 이제 아셔야 되거든요. 앞으로 하실 분이라면 갑은 B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이 문제인데 갑이 건축허가 받은 경우에도 해당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높이 5m 옹벽을 축조할 때 따로 축조 신고한다. 자, 여기서 함정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공작물은 건축물하고 분리 축조하여 건축물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건데 우리가 머릿속에 옹벽이나 담장은 2m 넘을 때 공작물 축조 신고한다. 광고판, 광고탑은 4m 넘을 때 태양의 에너지 이용한 발전설비 5m라고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고 학생들이 5m의 옹벽을 짓는다 하니까 2m 넘잖아. 축조 신고해야지 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함정이에요. 건물 허가 받을 때 건축물 짓는다고 20층짜리 짓는다고 허가 받을 때 그러면 내가 옹벽을 축조한다고 같이 허가 신청서 들어가요. 그러면 건축 허가 받으면 이런 바로 공작물 설치 신고 같은 것들이 다 의지가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보고 산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옹벽 설치하고 담장 설치할 때도 서류가 같이 들어가면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해요. 그래서 5m짜리 옹벽 축조하더라도 건축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따로 축조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함정이었습니다. 함정.
그래서 얼른 쉽게 푼 사람들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시공자 변경할 때 신고하면 되고, 그 다음에 착공을 제한할 수 있죠. 건축허가 착공 제한할 수 있다. 감리자는 당연히 상세 시공 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정말 건축법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이런 문제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서 품질도 괜찮은 문제입니다. 어려우면서 품질도 좋은 문제다 하는 거.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이런 문제 주는 문제죠. 건축법에서 보면 주는 문제가 그래도 서너 개 있습니다. 옳은 것은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했고, 기계실, 전기실 바닥 면적, 연면적 산입하지 않는다. 필로티는 다 필로티 청구를 제외하고 정답 3번 나왔죠. 그래서 이건 쉬운 문제고요. 필로티로 설치하면 높이, 층고, 층수 전부 다 빠집니다. 바닥 면적에서도 빠지는 게 필로티 부분이죠. 층고는 방의 바닥 부지체 윗면에서부터 위층 바닥 부지체의 아랫면까지가 아니고 윗면까지라고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을 했거든요. 아랫면은 옛날 규정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와 가장 적은 층수를 평균하여 반올림하는. 자,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면 어떻게 한다 그랬을까요? 그중 가장 많은 층수의 건축물로 본다. 그러면 제가 볼 때 77번 문제, 일단 여기서 이제 요거 77번 문제 주는 문제, 그 다음에 요 두 문제는 케이스나 시간 걸린다 치고 74번 주는 문제, 그 다음에 73번 주는 문제, 요 세 개는 거의 뭐 주는 문제니까 100% 풀어야 되는 거죠. 세 개를 그래도 던지는 문제로 출제를 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세 문제 정도는. 거기서 75번을 용도 변경이니까 좀 푼다면 그래도 4개 정도는 실력 좀 된다. 그럼 풀어야 되고요. 놀라지만 않았다면. 근데 문제는 놀랐다는 얘기죠. 낯선 문제가 많으니까. 농업진흥지역 나오면 지정할 수 없는지, 우리가 농업진흥지역, 녹관농자라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만 지정한다. 녹지래도 특별시 녹지는 제외되고 숱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못 찾았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시 녹지 지역은 안 된다는 거. 자, 이게 이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데 우리는 이제 신고대상 흥행, 재복구, 전람회 등 공사용 등의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했는데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짓는다고 딱 구체적으로 넣었어요. 옳은 것은 대지와 도로 관계 적용되죠. 자, 여러분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업지역, 서문 인구 500인 이상 여기가 아닌 곳에서는 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설건축물도 이런 거 적용을 해요. 견본주택의 즉 가설건축물 전치기간은 3년 이내다. 이렇게 분양 완료일까지가 아니죠. 해당 주택의 분양 완료는 몇 년 걸릴지 알 수가 없는데 그 전치기간은 그렇게 3년 이내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감리자 지정에 대한 예외는 인정하거든요.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정답은 기억인데 이 문제도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농지 임대차 나올 때 여러분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는데 자, 이 임대차 기간을 비닐하우스 같은 거 설치했다 5년 이상이라고 개정됐다고 숱하게 얘기했잖아요. 농지 임대차 기간 3년 이상이지만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 설치하면 5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바뀐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농지법은 두 개는 무조건 맞춰야 돼. 이번 시험에는 보통 제가 하나 맞고 하나 틀린다 얘기했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농지법 두 개 다 맞춰야 되고, 그러면 이번 시험에 만약에 시험을 응시하고 저하고 수업을 들으신 분이라면 해설 강의를 보면서 저거 수업 시간에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기억을 못했구나, 그런 문제가 꽤 있고 실수를 많이 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법은 조문이 2,000개가 넘기 때문에 작심을 하면,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한 30%는 완전 낯선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상하라고 가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거든요. 응시 원서도 많이 내고 34만 명이. 따라서 이런 문제를 보면 결론 또 뭐냐, 앞으로 혹시 또 공법 공부하신 분들 계시다면 공법은 단순 암기식으로 머리끝 따서 외우지 마시고 문장을 자꾸 익혀 놓으셔야 돼요. 이 문제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박스형으로, 케이스로, 서술식으로 나온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요령은 없습니다.
그래서 30일에 우리 공법 전문 교수들이 평가하기를 제15회 때 이후로는 역대급의 난이도고 지엽적인 부분을 냈다. 그래서 정말 어려워서 그래서 50점만 넘었으면 정말 잘한 레벨이기 때문에 50점밖에 안 나왔다가 아니라 50점이면 엄청 잘 나왔다. 거의 과락만 면했다 그래도 그냥 본전을 했다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다 합격했었기를 제가 바람하지 않고요. 혹시나 결과가 안 좋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다시 또 공부할 기는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공법은 사실 한번 슬쩍 50점, 60점 나와가지고는 본질 잘 모릅니다. 공법은 좀 제대로 알면 큰 도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번 시험 보신 여러분들, 앞으로 보셔야 할 분들 계시면 앞날에 행운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